이 국장님, 네. 김동화 당선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서대문 갑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 또 정진상을 변호했던 사람이죠. 네네. 그 덕에 금배지를 찬 것 같은데 네네. 이 김동화 당선인을 놓고 학폭 피해 네. 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MBN에서 네네. 이걸 단독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여러 사람들 아마 서너 사람의 그런 피해자들을 녹취를 하고 뭐 이렇게 따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녹취를 따가지고 네. 이번에도 추가 보도가 지금 나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MBN이 지난번에 김동하 학폭 피해와 관련해 보도를 하면서 리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MBN이 오랫동안 취재하고 확인한 결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고를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방증 취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첫 번째 보도에서 한 명의 피해자, 세 명의 증언, 그러니까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았습니다. 그러자 김동하 당선인 바로 이것은 정치적 음해다. 즉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고향에서 정치적인 어떤 음해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나와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음해하고 있다. 더 지속되면 지금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얻어맞았다. 이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MBN이 후속 보도를 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도에서 한 피해자 A씨라면 두 번째 피해자를 지금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매일 등교하는 게 고통이었다. 등짝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척추가 많이 아팠다. 괴로웠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를 다리로 내리 찍는 것도 내가 봤다. 특히 약한 친구들의 신체적 약점을 잡아서 놀린 적도 많았다. 사과를 받아줄 거냐는 질문에는 안 받아준다. 이 시대라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까? 요즘 애들은 안 맞고 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화 당선인은 전혀 기억이 없다. 네.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사실무근이고 네. 기획된 정치적 음해다. 네. 그런데 구태여 뭐 이분이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정치적 음해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MBN이 이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도를 했는데 취재 경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취재한 기자를 그러니까 앵커가 불러다가 아니 어떤 취재를 했느냐, 어떤 의도로 이걸 보도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지금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3월에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3월에 한 사람의 어떤 제보를 그냥 받아서 바로 낼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의 제보니까. 그래서 방증 취재에 들어갔고 수많은 증언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바로 투표일 전날까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거 완성된 시점에서 보도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김동하 당선인의 표현, 즉 나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그 일부 동문들의 어떤 그런 음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나본 제보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두렵죠. 예. 우선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또 뭐 유명 로펌이라면서요. 대형 로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유명 로펌에 있는 변호사이고 또 유력 정치인의 측근에다가 이번에 금배지를 다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보복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떤 후환이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직접 취재 과정에서 목도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김동하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증언을 가짜로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을까? 실익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취재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연예인들은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뭐 프로에서 하차를 하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얼마 전에 TV조선에 조영남 씨가 나와가지고 네.
자신은 그때 기소가 돼가지고 이른바 그 화투 대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화가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린 그 대작 사건으로 네. 대법까지 가서 무죄는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것이 기소되자마자 자기는 그만뒀는데 네. 지금 이재명이고 조국은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예, 예. 중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인으로 따지면 연예인보다도 정치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이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동화 당선인의 학폭피해 네.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예, 예. 무슨 사퇴한다면 모르지만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거고요. 실제 도의적 책임은 이미 공천 단계에서 이게 걸러야 되거든요. 네. 지금 MBN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양 당 모두 공천 그 자격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 뭐 이렇게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원천 배제를 해야 될 어떤 시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우린 그런 사실 인지 못했다라고 이제 뭐 아마 변명을 할 테고, 이미 당선까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미 뭐 김준혁이니 양문석이니 뭐 박수 받고 난리가 났는데, 뭐 고작해야 김동아 당선인, 특히나 이 특별하게 대장동 등 정진상, 이재명, 김용을 변호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뭐 이 학폭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참 피해자들의 지금 이런 울분 섞인 증언들이 그런 입장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은 뭐 당선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20대 국회가 개원이 돼서 정식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이런 언론 보도 사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네. 당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감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윤리심판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데를 통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김준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준혁이 뭐 당선인이야말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나 또 젠더 갈등이나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었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더민주혁신회의 뭐 이런 데서 당선인 축하 모임에서 뭐 우리가 역사 강의를 또 청탁을 하겠다, 우리가 모두 다 모여서 듣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걸 보면 김동완 당선인도 역시 뭐 축하를 할 뿐이지 어떤 제재를 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